안녕하세요. 명의의 건강 비결 문지혜입니다. 최고의 암 전문가, 미국 최고의 명의, 미국 최우수 의사에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명의 이진수 원장입니다. 사망률보단 생존율을 주목하자는 이진수 원장, 고통 없이 오랫동안 폐암과 함께 생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의의 건강 비결, 폐암 그 세 번째 시간에서는 폐암 세계 최고의 권위자 이진수 원장님과 함께 폐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진수 원장님입니다. 네, 이진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최고의 명의, 미국 최우수 의사로 선정이 되셨어요. 아니, 이렇게 명예로운 자리에 있으셨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쑥스럽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2000년도에 네. 이제 국립암센터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부속 병원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미국에서 2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사는 것도 한국을 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굳이 한국에 돌아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웠던 것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건 우리 사회에 빚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보답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네. 소명의식이 있어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 되는 것 같아요. 한 50세쯤 되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폐암 세계 최고의 권위자 이진수 원장님과 함께 오늘 주목할 만한 이야기 많으실 거예요. 항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폐암의 항암 치료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옛날에는 항암 치료하면 한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 처음 개발됐던 약들이 소위에서 구약이고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몇 권이냐 묻지만 그래서 그 위에 이제 90년대부터 개발된 약을 이제 신약이라고 불러요. 구약과 신약. 근데 처음에 개발됐던 약들은 대부분은 이제 암세포는 빨리 자란다라는 원칙에서 했기 때문에 네. 빨리 자라는 암세포를 죽이려면은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들도 동시에 부작용이 생기고 이제 죽게 되니까 부작용이 느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네. 머리가 빠지고 이제 골수에 손상이 가가지고 백혈구가 떨어지고 빈혈이 생기고 혈소판이 떨어지면 이제 출혈의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생긴 약제들이고 그 뒤에는 이제 그런 빨리 자라는 암세포가 아니고 이제는 암세포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세포가 암세포더라.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것도 암세포다 해가지고 이제는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약제들을 개발하니까 빨리 자라는 머리나 이제 골수나 이런 장 표면에 그 손상이 적게 가지고 부작용이 적게 되는 게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제는 치료를 하면서 부작용을 적게 하는 약제들에서 이제는 토하지 않고 음식 먹으면서 치료하는 약제들도 생겼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머리가 안 빠지는 항암제를 생기고 또 표적 치료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많이 치료 성과가 좋아졌는데 일일이 약제 하나하나 하려면은 1시간 특강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우선 항암 화학요법 원리가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하고 증식하는데 항암 치료는 이런 세포만을 추적해 공격하는 치료법이다.
항암 물질이 들어가면 암세포의 분열을 방해해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결국 사멸하게 된다. 그러나 암세포처럼 빨리 분화하고 성장하는 구강세포나 위점막세포, 머리카락 세포도 파괴되기 때문에 탈모나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네, 항암 치료의 원리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조준해서 딱딱 맞춰야 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정상 세포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항암 치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암세포만 공격했으면 좋겠는데 암세포하고 정상세포하고 DNA나 마큐로 튜브나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 없이 손상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영상에서는 암세포만 죽이는 약제라고 그러는데 그건 네. 아니고 아. 옆에 있는 정상세포를 하니까 부작용이 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세포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약물 자체가 독성 효과가 있어가지고 몸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이 들어가면 구역질이 나가게 돼 있어요. 토해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그 구토증이 나고 토하게 되고 이런 네.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두려움, 공포부터 갖게 됐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어요. 환자마다 뭐 반응도 좀 다르다고 들었고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받으려고 입원할 필요는 없고 치료하면 모든 사람이 탈모가 된다는 건 아니다. 머리가 다 빠지지 않고 어떤 분은 그래요. 머리 안 빠집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 머리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머리에 새까맣게 남아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럼 네.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빠졌다고 얘기하시려면은 남자 같으시면 이발소에 가서 공짜로 이발 그냥 면도 해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 머리 빠진 분들이고 네. 여성분들은 미용실에 가는데 그냥 머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공짜로 이제 가발 하나 맞춰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 빠진 빠진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치료받으면서 머리를 다 유지해요. 네. 근데 일부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썼던 약제들을 인디케이션을 내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많은 그 폐암 환자들이 그 원장님을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장님이 갖고 계신 항암 요법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양을 조절하는 거라든지 뭐 주기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건가요? 뭐 항암제 하면은 어떤 경우는 다 똑같이 머리 빠지는 약 그러는데 주사 맞는 것만이 항암제가 아니고 경구로 투여하더라도 흡수가 되면 투여할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그러면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높죠. 높은데 이제 경구로 투여하기 때문에 그건 항암제로 부르고 싶지 않고 그건 약이고 약도 세요 그러는데 네. 그것도 항암제예요. 그렇군요. 먹는 항암제가 있고 주사로 맞는 항암제가 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치료하게 되면 원칙이 암하고 같이 사는 것이 편한지 항암 치료하면서 사는 것이 편한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암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란 얘기죠. 어떤 경우는 수술 받고 나서 이제 3개월, 6개월 만에 관찰하다 보면 암이 조그맣게 그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그맣을 때 빨리 치료해서 빨리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네. 증상이 없을 때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 이제 특별히 여성분들께서 담배를 한 번도 안 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봤더니 조그만 덩어리가 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침하세요? 안 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안 합니다. 뭐 피가 나옵니까? 안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장기 전이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그냥 지내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